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레어입니다. 제가 이사한 집에서 처음 찍어보는 영상인 것 같은데 좀 어색하네요. 지금 카메라도 미러리스가 고장이 나서 액션캠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각이 되게 넓죠. 이제 공부하던 게 이렇게 있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여튼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제 유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켰어요. 이제 제가 유학을 한 지도 제가 작년 ELI를 언제 시작했더라? ELI를 7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9월 중순이 되니까 1년이 넘었죠. 그래서 딱히 이제 학교를 처음 왔을 때는 유학원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이제 뭐 학생 비자만 신청하고 따로 뭐 정보를 아직 물어볼 정보도 별로 없고 뭐 이것저것 할 게 없어서 딱히 그냥 괜찮은 유학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알려드렸지 제가 먼저 이렇게 따로 알려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코업을 구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든 점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번 학기에 코업을 구해야 다음 학기에 코업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업을 하려면 코업 비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코업 워킹 퍼밋이죠. 비자 같은 건 또 따로 아니고 이제 학생 비자 기준으로 스터디 퍼밋을 받으면 저는 코업 퍼밋을 따로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코업을 하려면 무조건 코업 그 워킹 퍼밋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기 시작할 때쯤에 이제 그 코업을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어, 코업 레터를 줘야 되니까 정보를 물어볼 거예요. 학생 정보를. 그래서 그때쯤에 어, 그 학교에서 주는 레터는 바로 받고 이제 코업 비자는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도와주는 건 일절 없고 학교에 도와주는 그 레터 하나? 그래서 나머지 이제 재학 증명서 뭐 성적표는 잘 모르겠어요. 성적표는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저희가 다 따로 준비하고 코업 그 퍼밋도 저희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을 안 하면 저희는 코업에 합격이 돼도 코업을 다음 학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우리 바로 학교 시작하자마자 그거 신청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부랴부랴 준비를 했죠. 근데 그게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코업 퍼밋을 받았던 친구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해 넉넉 이제 많아봤자 4개월인데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유학원에 하는 게 나을까 하다가 제가 다녔던 유학원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침 학생 비자도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이제 두 개 같이 하려고 이제 원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근데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어, 2달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달이면 우리가 했을 때는 3달 정도 걸리니까 차라리 유학원에 맡기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광고라면 광고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주고 자기 유학원 이름을 말을 해주면 이제 공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히 공짜로 받을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이제 마침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한데 제가 옛날에 카톡으로 원장님이랑 또 얘기했듯이 혹시 유학원 추천하는 거 영상 따로 찍으려고 하는데 원장님 괜찮으신가요? 어쨌든 이런 것도 허락이 좀 필요하니까 원장님은 흔쾌히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안 찍고 미루다가 이제 와서 이제 그런 걸 받으면서 이제 찍게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신뢰성,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저는 옛날부터 이 유학원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주변에도 우리 유학원 괜찮다.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이 유학원 괜찮다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의 말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오늘 찍게 됐고요. 네. 그래서 유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유학원 이름은 유학트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원장님이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지만 Z는 항상
원장님이 해주십니다. 이제 나머지 서류 준비나 이제 그런 서류 준비나 뭐 기타 서류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고 나머지 최종 서류 점검은 원장님이 다 해주세요. 그 중간중간에도 원장님이 아예 개입이 없는 건 아니시고 원장님이 틈틈이 연락을 해주면서 이거 현정씨 이거 내야 돼요. 현정씨 때까지 빨리 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원장님이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직접 이렇게 개입을 해주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았었고, 제가 그 전에 얘기를 드리자면 이 유학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수술 경력도 좀 있는 편이고 호주 워홀도 다녀왔고, 그냥 그런 막 제가 캐나다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할 때 호주 워홀을 갔다 오면 학생 비자가 잘 안 나온다라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막 학생 비자 신청할 때쯤에 제가 막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됐고, 이제 캐나다 워홀도 다녀왔었고 뭐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으니까 저는 비자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학교 입학은 솔직히 점수만 되면 다 입학을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학생 비자는 안 나오면 학교를 입학을 하든 말든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쟤는 비자 잘 나온다, 뭐 비자 거절당하면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유학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아봤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게 유학트리인 거예요. 그래서 유학트리 원장님한테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카톡을 바로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른 번호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원장님 카톡이랑 원장님 번호가 다이렉트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거기서도 솔직히 너무 믿음이 갔고, 일단 여기가 캐나다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유학원들은 캐나다도 하고 미국도 하고 호주도 하고 뭐 여기저기 다양하게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데보다는 캐나다 한 곳만 집중을 하는 곳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정보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더 뭔가 제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연락을 드렸었고, 또 원장님께서 이민법에 대해서 진짜 엄청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제가 상담을 드렸을 때도. 그래서 이제 유학원에서 그렇게 이민 법무사랑 연결이 돼 있지 않은 한 이렇게 안 해주는, 그렇게 잘 모르는 경우도 제법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만 상담을 간 게 아니라 몇 군데 상담을 많이 다녔었어요. 실제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좀 별로라고 생각했던 곳이 좀 있거든요. 이제 뭐 나이대도 내 또래 같고 이제 나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경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유학이나 이민 같은 경우는 경력이 적어도 10년 정도? 제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제 기준입니다. 좀 그런 경력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제 약간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곳은 최대한 좀 제 나름의 기준으로 걸렀었거든요. 좀 뭐 말도 안 되는 기준, 누가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 저는 그래서 결국 고른 게 유학트리였어요. 저는 직접 상담을 가진 않고 원장님이 카톡으로 너무 잘해주셔서 딱히 그 직접 상담을 가야 할 그런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원장님이랑 카톡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원하는 정보, 이제 원장님 그리고 답장도 엄청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 빠르게, 아마 저보다 빠르게 더 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혹 저한테 유학원 수준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유학원이 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괴롭히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유학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그냥 제가 한 경험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쓸모없는, 왜 제가 골랐는지에 대한 이런 이유는 이제 원장님이 경력이 많고 캐나다만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냥 원장님이 많은 걸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좋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비자가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딱 4주 되자마자 그 스터디 퍼밋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진짜 걱정돼서, 원장님 혹시 이거 프로세싱 과정도 혹시 제가 볼 수 있나요? 막 그러니까 그건 따로 볼 순 없대요. 이건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딱 원장님이 말씀하신 4주가 되자마자 비자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원장님 덕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스터디 퍼밋을 받아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솔직히 유학원에서는 스터디 퍼밋 내주고 학교 입학시켜주고 이제 거기 초기 정착 과정 같은 것만 잘 도와주면 이제 그 후로는 대부분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유학 학교에서 무슨 트러블이 생기거나 뭐 어떤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어 유학원이랑 그렇게 연락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랬었고 유학원에 먼저 연락을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원장님은 이렇게 한 달 지났는데 잘 지내고 있냐, 이제 뭐 학교 생활 뭐 괜찮으냐 그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이제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 원장님한테 왜 연락을 드렸다? 원장님한테 어떠한 이유로 연락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학교 생활 다 잘하고 있냐, 이제 뭐 졸업은 언제 하냐, 그렇게 다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IELTS나 셀피 꼭 따놔야 된다. 이제 시험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봐둬야 점수가 더 잘 나온다.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학교 생활 하는 도중에 뭐 발런티어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최대한 이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정보를 틈틈이 계속 많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카톡을 하면 항상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오세요. 이제 그러면 전화가 한 15분, 20분 정도 갈 때가 많은데 그런 것도 항상 다 신경 그 시간 동안 솔직히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때가 주말이었어요. 주말에도 그렇게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감사드렸고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제 유학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제가 코업을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는 발룬티어도 많이 구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 거예요. 이제 원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원래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도 되게 좋았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이민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민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이민법은 이러한 게 있다. 그 뭐지 익스프레스 엔트리 말고도 이제 뭐 다른 주에 가서 일했다가 다른 주에서 일해서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제가 졸업을 안 했으니까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는 않고 이제 만약에 졸업할 때쯤에 돼서 다시 연락해주면 제가 원장님이 이민법을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이 유학원밖에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솔직히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원했던 유학원의 이미지랑 딱 적합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조금씩 케어해주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면 이민법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정말 원장님께서 최대한 그런 관리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장님 거의 찬양 수준이 됐는데 아니 저는 항상 주변에도 말하지만 우리 원장님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런 정보 좀 알려주고 유학원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유학원을 찾고 계시면 이제 여러분의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찾으신 다음에 컨택하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트리가 좋다 했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맞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안 맞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원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알려주실 거 다 알려주시고 빠삭하시고 그냥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원에서 제가 원장님 말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 학생 비자를 준비할 때를 제외하고 그 뒤로는 원장님이 직접 다 케어해주세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다 케어하시는지 저는 원장님이 하루가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떤 진짜 정말 다 케어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케어 잘 안 받으면 어떡하나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원장님한테 카톡으로 물어봤거든요. 혹시 제 영상 보고 오면 더 잘 챙겨주시겠다고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 당연하다고. 현정 씨 영상 보고 오면 혹시 더 원래도 잘 챙겨주시니까 원래도 더 잘 챙겨주시긴 하는데 더 잘 챙겨주시겠다고 막 말씀 또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제 영상을 보고 가셨든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가셨든 상관은 없지만 확실히 원장님께서 케어는 잘 해주신다는 거, 그 점을 전 제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뭐 워크 퍼밋이나 스터디 퍼밋이나 학교 가는 거는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뭐 관리 같은 것들이 저희는 좀 필요하잖아요. 저희는 정보를 찾으려면 저희가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원장님이 그런 걸 다 알려주시니까 아무래도 좀 수월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유학원 추천 영상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지금 이제 학교를 개강한 지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간략하게 학교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 어제 RBC 해커톤이라는 게 열려서 RBC 해커톤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랑 커버레터 다 내고 이제 내일 알려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내일 기다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잡 오프닝이 조금씩 열려서 빨리 이력서나 커버레터 참석 받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이번에 많이 줄여달라고 했고 이번 주에도 2번밖에 안 나가고 그렇게 코업이랑 학교 공부에 제일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학기보다 솔직히 수업은 조금 대체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수업은 이제 이번에 제가 뭘 듣냐면 데이터베이스 C++, 그리고 하나는 무슨 비즈니스 과목인데 그냥 하등 쓸모없고 그거랑 웹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는데 웹 프로그래밍은 이제 서버 쪽 하고 있고 이제 제가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라 조금 그냥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과정이고 노드.js라는 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공부할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나 양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 웹은 양이 너무 많아. 웹은 진짜.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아요. 자바스크립트도 무슨 그렇게 명령어가 많은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쓰지? 그런 생각만 맨날 들어요. 아무튼 C++는 뭐 하더라? C++가 2학기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그냥 메모리 얼로케이션, 템플릿 뭐 그 C++의 특징들 있잖아요. 그 클래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는 과정이었다면 이번에 3학기 과정은 좀 더 심화한 느낌으로 배우고 있어요. 이제 뭐 C++ 14, 17에 대한 내용도 이제 배우고 있고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2학기에 배웠던 거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얹어서 배우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도 많고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DBS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DBS는 저번 학기랑 비슷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코업을 구하다가 끝나겠죠. 아무래도 학교 성적은 코업을 하려면 학교 성적이 그러니까 코업을 3학기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업을 하려면 학교 성적이 어느 기준 이상이어야 돼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코업이 3학기 때 열리잖아요. 그럼 1, 2학기까지 성적이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3.0 이상이면 코업을 잡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고 3.5 이상을 만들어야 좀 수월하다라는 얘기가 좀 중간중간에 또 들려서 저는 이런 얘기가 어디서 들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얘기를 자꾸 어디서 주워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워 들어서 저는 3.5 이상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어쨌든 그걸 다 만들었으니까 3, 4학기는 그냥 전형 시험을 볼 생각입니다. 딱히 열심히 할 생각도 없고 이제 제 공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제 공부 프로젝트 그런 거 이제 좀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학교 수업만 하기에는
너무 얻어가는 게 없어요. 학교 수업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음에 제가 코업을 구하면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